요즘 시장이 조금 과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뭐 100만 원이 넘어가고 있고, 이차전지는 뭐 가치 투자라는 게 자체가 좀 설립이 안 되고 있는 성장주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이차전지를 선호했었던 사람이었고, 종목들을 또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드리기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주목을 해보자라고 해서 반도체 업종들도 시세가 좀 나왔었고, 조선 쪽도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 쪽도 안내를 좀 드리긴 했었는데, 조선 쪽도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이제 100만 원을 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좀 이제 시장 업황이 개선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2분기 이후의 전망이 뭐 긍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미리 선반영이 됐었던 측면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서도 시세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금 접근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들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상 주도할 만한 그런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이제는 좀 개별 정세를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올라갈 종목들은 다 올랐다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비싸서 살 종목이 없다면, 제가 이제 종목들을 한 몇천 종목들 되는 그것들을 전부 다 한 번에 싹 뒤져보면서 발굴을 또 열심히 해서 탑4 네 기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스윙 측면에서 접근했었고, 뭐 장기적인 측면에 접근을 했다기보단 수익을 줄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단기 스윙 종목들이라고 해서 네 종목을 뽑아봤는데,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제가 전일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기 때문에, 한미글로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일 영상 보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세진중공업입니다. 자, 삼성중공업 방금 주가 올라간 거 보셨죠? 시세가 폭발적으로 나왔는데, 조선 기업들, 조선 가격 자체가 인상이 좀 되다 보니까 마진이 좀 증가될 거다. 그리고 2023년도, 2025년도까지 수주가 계속 들어올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시세로 분출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장밋빛 전망들을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조선 기업이라는 것들도 우리 자동차 같은 모든 산업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 기업이 모든 걸 자급자족으로 해가지고 조선 선박을 인양을 해주기에는 단가가 맞진 않아요. 그리고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제 기자재라든가 이제 플랜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 조선업을 하기 위해서 철강을 생산할 필요는 없잖아요. 특히 이제 LNG 선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우지 LNG 뭐 기자재 같은 것들을 다른 기업에서 사와가지고 만들고 이제 납품을 하듯이 협력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세진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우리 비즈니스 서머리를 보면은 선박의 구성 부품품, 간단하게 보면은 조선 기자재 전문 제작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실적은 다소 지난 2023년도 1분기 수준에서는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됐어요. 매출도 감소가 됐고, 사실상 이 1분기 당시에서는 조선 기업들, 조선 이제 기자재 말고도 완성형 조선 기업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업들도 1분기까지는 적자가 계속 났습니다.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기자재 기업들이라고 해도 적자가 안 나면 다행인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2분기부터 조선 기업들이, 조선업들이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기자재 관련 부분의 업종들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인데,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근데 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적자가 심한 편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지난 1분기에서는 적자가 좀 나긴 했지만,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었던 측면이었으니까, 단기 순위 측면에서도 흑자로 전환이 돼서 흑자가 확대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 올해 기대를 하고 있는 단기 순이익이 215억가량이 됩니다.
직전 2022년도 수준이었던 134억 원 수준보다 소폭 증가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1분기에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앞으로 흑자가 증가될 거다. 336억 원, 365억 원으로 전망치가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인 전망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재무랑 주가랑 비교를 해봐야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1주당 순이익이 371원, 371원, 그리고 536원, 600원까지 증가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전망치가 나와 있고, 지금 현재 주가는 32배 수준의 PER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PER이 약 32배 정도 수준인데, 이제 EPS가 증가되면서 PER이 17배, 11배, 10배 정도 수준까지 좀 낮아질 거다. 주가가 평가되어 있는 게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이 고평가, 밸류에이션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무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전망을 분석을 해본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지금 현재 주가랑 EPS 전망치랑 계산을 해봤을 때 6,700원 주가잖아요. 여기에서 1주당 순이익이 371원이 됐을 때 PER이 18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올해 지금 현재는 32배 수준을 형성을 하고 있지만 전망치대로로 간다라고 하면 18배,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게 된다라는 거. 6,700원이고, 그리고 이제 2024년도 5년도 617원 정도 수준이 전망치가 잘 나와줄지, 딱 맞아 떨어질지는 봐야 되는 거겠지만 10배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32배 수준이잖아요. 한 22배 정도 수준의 괴리가 있는 상태인데, 이 주가가 실적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주가가 반영이 되고 그대로 반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약 32배, 22배 수준의 시세 차익을 낼 수 있을 그런 기업이다라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좀 장기적인 측면이니까 딱히 뭐 계산을 해보진 않을 거예요. 뭐 계산을 해본다라고 하면 목표 주가는, 장기적인 목표 주가는 선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우리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부분에 조금 의존해서 차트를 보면서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일단은 7,000원 부근을 돌파를 해주기를 기대를 해봐야 되는 상태이고,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7,500원까지 1차, 2차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시세가 한 2%, 3% 단기적인 거니까 초단타를 하든 단기 스윙으로 가든, 스윙으로 본다라고 하면 7,500원, 뭐 8,0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기 스윙 쪽으로 한, 직전에 우리가 전고점을 체크를 해본다고 하면 8,000원 부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8,000원까지는 장기적인 전망으로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좀 높여 가시는 거는 나쁘진 않겠지만, 자, 단기적으로는 7,000원으로 7,500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손절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것도 스윙이잖아요. 스윙 한 1주, 2주 정도 지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6,000원, 6,000원을 이탈을 하는지, 6,000원을 이탈을 하고 이 5,500원 부분들을 이탈을 하는지, 장기적인 이런 장기 이평선, 천일선이 올라오는 것들을 감안해서 천일선을 목표 주가, 손절가로 설정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진중공업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기업은 자, 동국산업. 자, 이번에는 동국산업입니다. 이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력에너지 관련된 철강 구조물 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풍력에너지, 뭐, 한숨,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제품 구성을 보면 철강 부분, 자동차 부품 쪽에도 관련이 또 있기도 합니다. 무조건 풍력 발전 이런 쪽으로 이제 구조물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한 45% 부분이 자동차 부분 쪽으로, 그리고 가전 쪽으로도 24% 매출 구성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풍력 쪽으로도 24% 수준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자동차 부품 쪽에서 우리 보기에도 최근에 우리 자동차 부품 쪽에서 자동차 판매가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매출이 좀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들이 좀 높지 않을까,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전 쪽으로는 아직까지는 경기가 좀 좋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풍력 발전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매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자, 봤을 때, 자, 여기서 미국에서 49.8% 정도, 49.8% 정도, 자, 매출이 증가되었다. 중국은 조금 감소가 됐다. 자, 철강 사업 부분에서 매출 감소세가 조금 있었다. 그리고 2차 전지용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에 사용되는 니켈 도금 강판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주요 설비 사용도 협의 중에 있다. 자, 자동차 부품 쪽에도 있죠. 자동차 부품 쪽.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전망 자체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풍력 쪽 같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의 풍력 쪽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의 매출액이 증가됐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IRA 우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부르는 IRA의 수혜도 계속 꾸준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군이긴 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올해 영업이익은 증가치가 다소 좀 미미하긴 합니다. 미미해요. 한 영업이익 한 40억 원 정도,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이 증가됐지만 한 17억 가량, 직전 2022년도보다 조금 낮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긴 합니다. 적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긴 하기 때문에 흑자로 언제 전환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분기에는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 자,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성장률은 좋다 이거죠. 영업이익이 40억 원에서 123억 대폭 증가됩니다. 서프라이즈가 좀 나온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엄청난 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528억 원까지 증가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면은 당기순이익 올해 2023년도에는 한 17억 가량밖에 나오지 않고 좀 미미하겠지만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들겠지만 이전보다도 많이 줄어들겠지만 20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4억 원 거의 17억에서 앞 자리가 바뀌는 그런 수준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될 거다. 당기순이익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448억 원까지 2025년도 높은 성장률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일주당 순이익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124원까지 증가된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도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트리거로 좀 될 수 있을 만한 게 니켈 도금 강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출을 한다, 뭐 사양이 협의가 완료가 됐다 이런 소식들이 좀 나와준다라고 하면 조만간 주가도 이제 미래 실적을 좀 반영하는 긍정적인 움직임들 보여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 때문에 동국산업은 저의 꾸준한 관심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영상에서 주제는 단기 스윙 쪽이기 때문에 단기 스윙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2차 최종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8,000원 정도 수준, 7,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염두를 해보면서 6,000원 이 부근에서 최대한 가깝게 접근을 해보고 손절가는 5,000원 부근, 이 부근까지 1대1 비율이 되겠죠. 기대 수익률이 1대1 정도. 8,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8,000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리스크도 대응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게 대응해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업은 풍산홀딩스인 기업인데 이 기업은 동국산업과 비슷한 철강 쪽 기업이긴 합니다. 비철금속 쪽. 자, 철강 기업의 철강 기업들의 업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들은 있어요. 바로 중국 때문인데,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면서 산업에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수요가 증가가 되고, 철강 가격들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생각보다 경제 회복률이 낮은 편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 기업들의 철강 가격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이라도 경기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철강 금속들의 기업 이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유의미한 그런 영향들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동국산업도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면 좋겠지만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더 플러스해서 방산 쪽과 긴밀하게 연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현대로템이라든가 한국우주라든가 이런 이제 기업들을 보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방산 쪽의 매출, 수출 자체가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그렇고 매출액도 성장하는 모습들이 실제로 보여주고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라면 이 풍산이라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풍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9% 정도, 풍산홀딩스가 38% 정도 연결 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산홀딩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풍산홀딩스죠.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풍산특수금속 뭐 이런 쪽으로 매출 구조가 좀 나와 있습니다. 풍산도 연결 이익으로 여기 되어 있죠. 국가방위산업, 군용탄, 스포츠탄 이런 제품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출 구성군이 30%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볼게요. 풍산 글로벌 탄약 수요 늘어나 꾸준히 성장할 것. 이게 금일 새벽 7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자, 이 풍산을 지배를 하고 있는 게 풍산홀딩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방산 부분 실적이 늘어나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자, 구리 가격이 좀 움직이면은 영향을 좀 받는 것들이 있었는데 구리 가격,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탄약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산 부분의 구조적인 성장이 예상이 된다. 자, 일단 이런 부분에 있는데 구리 가격은 하락했지만 풍산의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로 메탈 게인보다 원재료보다 제품 판매가가 높아 발생하는 이익이 오히려 상승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서 이제 탄약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성장을 할 것이다. 자, 이런 부분에 풍산이 성장을 하면서 풍산홀딩스가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겠고, 풍산홀딩스가 영향을 좀 받는 플러스 요인들이 2차전지 소재 산업이 또 순항 중이다라는 소식들이 좀 5월 달쯤에 있긴 했습니다.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에 자회사 풍산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지분 법인 이익이 예상보다 56억 원 더 발생했었고 풍산 DAK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소재 산업의 성과도 가치가 앞으로도 계속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1분기 영업이익이 나와주면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던 측면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표 주가는 일단은 45,000원 부근의 목표 주가를 내놓았던 그런 리포트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풍산홀딩스를 정리를 하자면, 풍산의 영업이익의 증가 호재, 이런 부분들과 2차전지 4회사를 통한 2차전지 가치 증가,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근데 풍산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이긴 합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주가 가치가 조금 미미하게 반영이 되는 측면들도 있어요. 가치평가가 조금 야박하긴 합니다. 지주회사에서. 왜냐면은 지주사는 사업을 좀 분할해서 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영업이익을 회수를 하기 때문에 자회사도 상장이 좀 되어 있다면 그만한 가치가 좀 빠져 있는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 지금 너무 주가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싼 기업들을 찾는데 지수사만한 것들이 좀 없더라.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들 영업이익 자, 풍산홀딩스의 영업이익도 나쁘진 않습니다. 898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 측면에서 900억 그리고 990억 원의 영업이익의 증가세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순이익도 그에 따라서 증가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PER이 성장을 앞으로도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지만 PER이 불과 5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저평가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치전지 그리고 탄약 수요 증가의 호실적 이런 기대감들을 주가에 반영을 시킨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들을 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제가 1차 목표가를 상당히 좀 낮게 잡아드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저항 부근들이 한 37,000원, 38,000원 부근들까지는 저항 부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 꼬리를 쫙 말아 올리면서 오늘 망치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목표가가 우리는 여기서 접근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한 4만원 부근 42,500원 목표가를 높일 수 있는 1차, 2차로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탈을 한다면 35,000원 부근들이 이탈을 하는지
단기적으로는 36,8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면은 이 22평선, 62평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축소를 시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35,000원에서 다시 접근을 해봤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탈을 하면은 바로 이제 손절을 하는, 조금 약간의 테크닉은 좀 필요한 그런 기업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대응에 대한 전략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아서 갈 것인지 한번 계산해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풍산홀딩스 다음에 마지막 기업은 JC케미칼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조림 사업 쪽인데, 디젤 쪽, 바이오 이제 항공유, 뭐 그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림 사업, 이런 것들은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이니까 조금 이제 바이오팜, 농장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연관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외에서 유지 작물들을 재배를 통해 바이오 에너지 원료를 생산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조림 사업 쪽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증류를 제조해서 정유사와 발전사에 공급을 한다. 자, 그런 상태이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도 증가됐습니다. 팜유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됐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죠. 원자재 가격이 좀 빠졌다. 다른 지금 최근에는 물가가 엄청 올라와가지고 영업이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기업은 유가가 좀 떨어지면서 오히려 팜유 가격이 안정화가 돼버렸어요. 자, 경기가 좀 안 좋은 영향들이 좀 있겠죠. 원가율이 개선이 됐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되었다. 2023년은 팜유 가격 안정화로 실적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에 따라서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증가된다. 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디젤을 넣을 때, 항공유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디젤을 넣을 때도 의무적으로 바이오 디젤을 혼합을 해야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어요. 그게 뭐 5%였다가 2%, 3%, 5%, 10%, 15%, 20% 이렇게까지 계속 증가됩니다. 바이오 디젤. 우리 이거는 작물을 통해서 바이오 연료를 생산해서 그걸 이제 디젤에 혼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료를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 디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탄소 중립 정책, 신재생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이오 디젤의 관심도는 계속 증가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홈페이지는 한국에너지바이오협회 내용 홈페이지인데 바이오디젤 동물설 유지, 식물성 유지, 메탄올과 반응시켜 생산한 친환경 수송 연료 디젤이다. 폐식용유 재활용 이런 것들도 있고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입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2007년도는 0.5% 시작해서 2% 그리고 2015년 7월 30일까지 계속 이제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2018년도, 20년도는 3%, 그리고 5% 이런 식으로. 현재 모든 주유소에서 경유하고 바이오 디젤이 유통이 되고 있고, 이제 경유는 바이오 디젤에 혼합되지 않는 경유는 각자 경유다.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유소에서 디젤이 유통을 하는 게 바이오 디젤의 바이오 에너지 디젤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디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한 5%까지 증가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3%라고 되어 있잖아요. 3%라고 되어 있는데 5%에서 의무 혼합 비율이 5%에서 8%까지 상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업이 생산하는 바이오 디젤의 바이오 연료 이런 것들이 항공유, 선박유 지금 또 여행이 증가되면서 항공이 또 활발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여행 수요가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항공유도 소비가 증가될 수 있고 자, 목표치가 5%에서 8% 정도 상향이 되기 때문에 의무 혼합 비율이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바이오 연료는 화석 연료와 혼합해서 사용되거나 100%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자, 단기적인 요인으로도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계속 순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아직까지 막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 있진 않아요. 이게 유일한 지금 당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은 898억 원에서 426억 원까지 증가가 됐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긴 하지만 단기순이익이 대폭 증가됐죠. 원료 절감, 원재료 절감 영향으로 단기순이익은
증가가 됐는데 2분기, 3분기까지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걸 기대는 하는 것보다 당기순이익이 증가된 채로 유지를 할 수 있는지, 당기순이익이 192억 원에서 좀 더 이제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22년도에 영업 당기순이익이 192억 원이었어요. 192억 원이었는데 1분기에 10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미 뭐 70%는 영업 당기순이익을 다 벌어놨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자, 그러면 앞으로 100억 원, 뭐 80억 원 당기순이익을 유지를 해준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겠죠. 지금 PER이 불과 9배 수준입니다. 9배 수준. 주가를 조금 높게 잡을 수 있는 게 9,000원, 만원, 11,000원, 높게는 이제 12,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자, 이건 이제 장기적인 측면들 목표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조금 이제 스윙, 장기 스윙, 뭐 정장기, 뭐 장기까지도 갈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이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린 기업들은 모두 다 수익을 줄 때 빠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안내를 드린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물론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는 동전을 뒤집고 반대로 보듯이 손실도 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감안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높은 대신에 분할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8,000원 부근들 이탈을 하면 이 아래 이 부분에서 접근 한번 해보시고 평균 단가를 낮춰보시고, 그리고 7,500원을 이탈을 하면은 정리를 하고 한 7,000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종목들은 세진중공업, 그리고 동국산업, 풍산홀딩스, JC케미칼, 이렇게 4기업들. 지금 시장이 너무 주가가 뭐 700배까지 가는 뭐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가치 투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말은 좀 안 되긴 하죠. 요거 이제 주가가 덜 반영이 되어 있는,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이 괜찮은 기업들, 그리고 손실이 났다라고 해도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란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부합을 했을 때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한 4종목 정도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시켜드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전략도 같이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관심 종목으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천주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한 번 더 공부를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고 이 사람 얘기가 맞는지 검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4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